자, 지금 시간이 2019년 6월 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10시 4분이고요. 오늘은 탐험대 방송을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 다 녹화를 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제 노트북으로 녹화한 게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녹화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안전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핑퐁이요? 핑퐁이 뭔지는 아시죠? 잠깐만요. 전전전전 새노트. 그림판. 제 노트북이 이게 펜? 예. 이게 저기 펜을 지원하는 거라 그냥 됩니다. 예. 핑퐁.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핑퐁. 제 영어 스펠링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몰래 검색해 볼게요. 핑퐁을. 맞나? 예, 맞네요. 예, 핑퐁. 이게 뭘까요? 핑퐁이. 핑퐁은 우리말로 하면 탁구죠, 탁구. 예, 탁구입니다, 탁구. 예, 그, 핑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핑퐁의 핵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볼게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이 화면. 이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자, 제일 먼저요. 첫 번째. 밑으로 눌러요. 예? 밑으로 눌러. 그쵸? 누르니까 어디 가요? 지지까지 와요. 이제 막죠? 예? 이제 막잖아요. 자, 일봉이 아래로 툭 치니까 올봉이 지지선에서 딱 받아요. 위로 툭 쳤죠?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지지에서 위로 올렸으니까 어디로 가요? 저항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봉 안에서, 주봉 안에서, 월봉 안에서 지지 저항만 싸우는 게 아니라 월봉의 지지와 일봉의 저항,
주봉의 지지와 일봉의 저항, 그죠? 주봉의 저항과 일봉의 지지, 이런 식으로도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가 핵심이죠. 왜냐하면 월봉과 주봉은 내릴 생각 없어요. 오케이? 월봉과 주봉은 내릴 생각이 없다고요. 이 차트로 보면. 그런데 눌러야 돼. 그럼 뭘로 눌러요? 이미 지지 아래로 가격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지 아래에서 어떻게 아래로 더 누르냐고요. 뭘로? 작은 봉의 저항으로. 작은 봉의 저항으로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른다면 일봉 저항에서 누르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예? 오늘 누른다면 일봉 저항에서 누르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가서 버티면 박수. 그죠? 왜냐면 일봉 저항을 주봉의 지지가 박살 내려고 하는 거니까 박수예요. 근데 일봉 저항까지 왔다가 밑으로 쪼로로 내려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봉 저항이 주봉 지지를 다시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를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온 거니까. 예. 핑퐁. 그죠? 주봉이 위로 탁 쳤더니 일봉 저항이 다시 맞받아 치는 거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예.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황을 보면 그죠? 이게 오늘 아침에 시황인데 써놨잖아요. 그죠? 저항 목록을 주르륵 써놨어. 자, 이거는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고 이놈은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고 써놨죠. 그죠? 안 써놨나요? 대충 다 써놓은 것 같은데 8,028원까지는 간다. 써놨잖아요. 예. 거기를 가야 누를 수 있으니까. 주봉이 들어 올리는데 그 들어 올리는 힘을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일봉 저항이니까 일봉 저항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봉 지지가 정말 세면 저항을 들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죠? 일봉의 저항 따위는 관심 없어. 그러면 주봉의 지지가 일봉 저항을 들고 올라가면 이제 주봉이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거구나. 일봉이 약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건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일봉이 장대 양봉이 됐을 때는 세력이 주봉에 붙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딱 일봉 저항에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쪼르륵 달리는 상태로 머물게 되면 에이씨 일봉에 세력이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락시켜요? 저 주봉의 지지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게 관건이죠. 어떻게 주봉의 지지를 죽이느냐.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봉의 지지를 죽이는 방법. 그렇죠.
민티크님 짱.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지가 살아있는 시간은 그 봉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봉의 시간을 벗어나면, 예,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일봉의 저항을 이용해서 그죠?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못 올라가도록 저항만 붙잡고 지지리 공상 떨면서 계속 하락 횡보 시키면서 못 올라가게 막는 거죠. 그러면 주봉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이해가 쏙쏙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런 게 머릿속에 살짝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일봉 저항이 돼야죠. 동의? 예?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일봉 저항까지 올라가는데 보고 손절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 겁부터 먹어요. 겁부터. 그러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들어갈 때. 그게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진짜 동전을 던진 거랑 똑같다니까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져요. 어차피 뒷면 아니면 앞면이잖아요. 예. 근데 앞면이 계속 나와.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앞면이 나온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돈이 벌렸어, 이렇게 해도 돈이 벌렸어 하고 계속 가다가 딱 한 번 물리면 망가진다니까요. 그게 이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왜냐면 승리가 반복되면 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방어적인 그런 기질들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망할 때인 거예요. 예. 그래도 그전에는 눈치도 보고 뭔가 신경 쓰고 그랬는데 너무 수익도 잘 나고 하는 족족 돈이 몰리니까 그걸 풀어요. 푸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첫 번째가 리플이죠. 리플. 자, 리플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 월봉상. 뭘까요? 자, 이제 펴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자, 리플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리플을 월봉 기준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나세요? 리플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리플을 하락시키려면
다음 달에 고점을 낮추면 돼요. 그죠? 리플을 하락시키려면 다음 달에 고점을 낮추면 돼요. 여기가 1구간이니까 이게 다음 달이거든요. 여기에 고점을 못 넘으면 고투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이 고점을 안 넘도록 만들어 놓으면 고투가 하락하면서 하락 주기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하락 주기로 못 바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은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달은 7월. 네, 7월밖에 없어요. 고투 기준으로. 그럼 무슨 봉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음봉. 음봉이 나와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구조에서 사야겠죠. 예. 그래야 실제로 음봉이 나왔을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다시 양봉이 날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음봉이 나면 갇히죠. 갇혀요. 못 도망가. 그러니까 아싸리 음봉 나는 걸 기다렸다가 음봉에 샀는데 음봉으로 끝나면 포기. 음봉에서 샀는데 양봉으로 끝나면 홀딩.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이잖아요. 음봉일 때 사고 음봉으로 끝나면 졌으니까 포기해요. 음봉일 때 샀는데 양봉으로 끝나요. 그럼 홀딩해요. 예. 자, 여기가 매수예요. 여기가 월봉상 매수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지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454원. 리플은 월봉상 454원이 와야 매수할 만해요. 자, 다시요. 월봉은 454원 아래로 내려와야 매수할 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봉의 지지가 너무 많아. 그죠? 454원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맞죠? 그러니까 월봉의 지지의 위치가 주봉으로 봤을 땐 P4 지지랑 똑같아요. 지금 점선 보이세요? 똑같죠? 거의 오차 없어. 월봉의 P3 지지가 예, 주봉의 P4 지지랑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가격 정도를 보시고 리플이라면 저 가격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올라버리면 욕먹기 딱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적당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그렇게 안 움직이면 예, 욕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버퍼를 둬야 돼요. 버퍼.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기본 규칙은 여기
P20, T20을 넘어가면 매수는 없다예요. 거기는 홀딩할 수 있는 영역이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상 509원, 509원 위는 매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얼마에 들고 있든 그건 다른 문제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509원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09원부터 1차로 여기죠. 477원 8원. 거기 밀리면 그 다음엔 456원 5원. 그 다음에 밀리면 364원인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거 최대치. 그죠? 이건 최대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딱딱딱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안 찍으면 많은 거고. 자, 오늘 고가는 얼마예요? 503원. 네, 오늘 고가는 503원입니다. 그럼 510원 밑에서 매수한 사람은 503원까지 왔으니까 7원 정도 손실을 받겠죠. 470원대 매수한 사람은 503원이 갔을 때 수익이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사토시는 세팅을 안 해놔서 요거 다 설명한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은 해주세요. 물론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필요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예. 방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너무 관대하게 접근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시니까 이런 순간들이 오면 다들 손절하기 바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봉으로 보세요. 일봉은 아래예요. 일봉은 지지가 없잖아요. 일봉은 지지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봉으로 매수하려면 양봉 뜨고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양봉 뜨면 그냥 밀어 올릴 거라고요. 왜? 주봉의 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주봉을 못 눌렀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봉에서 양봉이 뜨면 그냥 쳐올려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거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시되 룰을 지키세요. 자, 509가 첫 번째 공격자, 다음에 478, 그 다음에 455, 그 다음에 365 이렇게 보세요. 이게 다음 주 되면 지금 455에 걸쳐 있는 요 위치에 P5가 올라올 겁니다. 월봉은 아직 더 내려갈 공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퍼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주봉은 죽어요. 주봉은 차트가 망가집니다. 차트가 망가지면 이제 월봉의 지지에 도달했을 때 주봉이 아래를 못 막아주잖아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지금 주봉 지지에 도달해 있는데 일봉의 지지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누르는 흐름에 대해서 방어하는데 약간 취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봉도 일봉에 비해 거의 7배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이제 파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봉과 봉 사이에 역학관계가 다 달라서라고 봐요, 저는. 사람들은 파동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큰 봉과 작은 봉 사이에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을 만족시키고 일봉을 만족시키고 월봉을 만족시키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근데 어느 쪽에 더 적합하게 부합시킬 거냐라는 걸 어차피 돈을 가진 애들이 정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작거나 큰 다른 봉과는 싸워 나가야 되니까 예, 그 싸움의 결과가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일봉은 누르고 주봉은 받치고 예, 월봉은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어떤 흐름이 그려질지 눈에 그려지시죠? 예, 그런 것들이 예, 마치 파동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더. 자, 이게 이더예요. 그거는 주봉이고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이 안 떴죠. 네, 잠시 기다려야 돼요. 살짝 느려요. 트레이딩 뷰도 조금 느려요. 떴다. 예, 아직 안 닿았죠. 이 정도? 28만 5,600원? 예, 여기가 지지인데 안 닿았어요. 닿는 방법이 있고요. 올려서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양봉으로 확 올리면 예, 저 저가에 지지가 와서 붙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건 저항은 없어요. 위에. 예, 위에 저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저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정인 거예요. 왜냐면 지지로 회귀했기 때문에. 예, 지지로 회귀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항이라고 부르긴 어렵고요. 이게 이제 밑으로 확 빠지면 이 위에 있는 저항이 이게 붙어요. 예, 붙으면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예, 아직 근데 매수가까지도 온 게 아니고. 자, 주봉을 보면 매수가가 시가부터 시작해요. 시가, 수급선. 그러니까 시가가 지지지만 수급선이 밑에 있으니까 자, 지지보다 수급선이 아래에 있는 경우 예, 위에 있는 지지선은 무시하고 수급선부터 따져요. 왜냐하면 이 이론의 논리상 수급선 위로는 매수 안 한다가 원칙이잖아요. 그게 지지에서 매수한다 보다 수급선 위에서 매수 안 한다가 더 상위 규칙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지에서 매수한다 보다 수급선 상단 위에서 매수 안 한다가 상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고 수급선이 같이 있을 땐 예, 수급선이 더 우선이에요. 이 위의 지지는 무시합니다. 예, 그러면 이건 무시하고 가장 먼저 매수하신다 그러면 여기죠. 31만 9천원. 예, 그 다음에 여기에요. 30만 7천원. 그 다음에 여기. 28만
2,700원. 그러니까 주봉의 P4 지지까지 내려오면 월봉의 지지까지 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그 위에 지지선이 3개나 있는 거죠. P3, T3, T4, P3 이렇게 3개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누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의 지지를 뚫고 내려가면서 월봉의 지지까지 가고자 하는 거죠. 다시 주봉의 지지를 뚫고 내려가서 월봉의 지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정인 거예요. 예, 아직은 왜? 지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T5 지지를 음봉으로 딱 누른 상태에서 끝났다. 그러면 다음 주 되면 아래가 열리겠죠. 그럼 아래가 열린 상태에서 월봉 지지까지 내려가게 되면 월봉은 올리려고 하지만 주봉이나 일봉은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아래를 막아주는 힘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지지가 있을 때 내려 꽂는 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이 나은 거예요. 가격만 메리트가 있다면 어쨌든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더 내려가고 안 올라오면 결국 추세가 죽어버리는 거라서 이들이 올릴 의도가 있다면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감아 올려야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 감아 올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안 끝났어. 그래서 월봉 따라서 저항까지, 저항이면 한 40만원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만원까지 다시 가고 싶어. 그러면 이번 주에 주봉을 양봉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하락이라고 결정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봉이 음봉으로 돌면 고점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에서 산 거죠. 꼭지에서 샀는데 그 다음에 춤에 들어간다?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꼭지에서 샀으면 그냥 뒤지면 돼요. 들어간 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위치가 낮지 않잖아요. 위치가 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월봉으로 보면 아직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이게 꽤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도 돈의 규모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돈의 크기, 그죠? 이 돈이 들어가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주봉으로 보면 지금이 볼펜 위에 있잖아요. 어쨌든 계속 볼펜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볼펜을 타고 가다 힘들면 내려왔다가 다시 밑에서 쳐 올리고 다시 밑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아직 볼펜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볼펜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 걸까요? 진짜 안 보이네? 볼펜 20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알아봐야겠다. 이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월봉은 완전히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완전히 심각한 단계는 아니에요.
예, 다만 주복은 꼭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물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라는 건 돈을 의미하는 거죠. 일봉은 아직 저항이 1, 2, 3,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30만 3천원, 30만 3,100원이 저항이고, 예, 여기를 뚫으면 31만 2천원, 여기도 뚫으면 31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1만 9천원까지 갔다. 그러면 모든 저항은 다 아웃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1만 2천원까지 갔다. 그러면 저항이 하나 남는 거고요. 예, 지금은 30만 2천원까지는 갔으니까 저항 하나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항이 2개 남았고, 2개 남았다는 거는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예, 금요일까지 저항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예, 얘네들이 저항을 하나씩 쓸 경우 이 상태를 금요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고, 오늘 만약에 쳐올려서 31만 2천원을 넘어가면 예, 이제 저항은 내일 하루 남는 거고 32만 원대까지 쳐올려 버리면 오늘 저항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찍느냐가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가 예, 이게 하루가 남은 건지 이틀이 남은 건지 3일이 남은 건지 예,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월봉상으로는 약간의 하락폭이 더 가능한 상태고 예, 주봉상으로는 여기서 감아 올려도 되고 조정을 하고 싶으면 예, 28만 2천원까지 여기까지 내렸다가 감아 올려도 괜찮죠. 예,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는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야 돼요. 양봉으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는 예, 주말로 갈수록 감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말이 될수록 만약에 계속 일봉이 아래로 계속 눌러버리면 일봉이 주봉을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일봉이 언제 양봉이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퀀텀? 퀀텀은 QTM 뭐예요? Q 퀀텀 코드요 코드 퀀텀 와우 예. 그 다음에 QTM이요? 예, QTM 그 다음에요 USD 비트파이넥스 이걸 해보죠. 자 이거 국내도 있어요? 국내? QTM KRW QTM KRW는 안 보이는데요? QTM KRW는 없어요. 그럼 QTM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요? 빗썸? 빗썸에서 저기 퀀텀 야가 어떻게 돼요? 다른 것 같은데? 저기 좀 QTM 친 거잖아요. 예.
봐요. QTUM 그 다음에 KRW 있잖아요. 빗썸 이걸로 보자고요. 자, 이제 자 매수가가 3,905원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3,923원이요. 3923 그죠? 3923 아래가 매수예요. 월봉상 3923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음에 주봉은 여기 4250부터 매수고 그 다음 매수가는 여기 3647 정도 그 다음 매수가는 3530 그 다음 매수가는 334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랑 월봉이랑 합성하면 그냥 여기 392 이 정도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3840이니까 어쨌든 지금 가격은 월봉과 주봉상으로는 매수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일단 들고 버텨봐야 되는 거죠. 주봉과 월봉을 믿고 일주일 정도 한번 버텨보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 가격은 매수로 버텨야 돼요. 그렇습니다. 퀀텀은 거래량은 조금 안 좋고 일봉은 거래량이 안 좋은 편이죠. 오늘 오르면 4,027원?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주봉과 월봉은 매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다만 이번 주가 지나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죠. 자, 다 봤죠? 퀀텀까지 리플.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정확히 월봉 지지에서 튕겼죠. 그렇죠? 7658 아래에서 튕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월봉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그 월봉 지지까지 오르냐고 지금 주봉의 지지를 하나, 두 개 정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더 밀리면 그 다음에는 6640불까지 밀리겠죠. 여기서 이제 튕기는지 밀리는지 관찰을 해야겠죠. 6640불까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매수를 들고 있어야 되고요.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저 밑에서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거죠. 자, 일봉의 저항은 여기죠, 여기 7927. 그래서 거기 맞고 지금 이제 지지가 여기 있잖아요. 7361. 일봉은 지지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밑으로 누르면 끔찍해요.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월봉과 주봉에 어쨌든 지지의 힘을 믿고 잘 버텨주기를 바라야죠. 만약에 일봉의 저항이 밑으로 눌러버리면 일봉의 지지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7379보다 더 낮은 7368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감으면 상관없는데 저기까지 내려가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일봉의 저항이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일 T4가 내려올 거고 그럼 이제 시간만 가는 거예요. 이게 오르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데 시간을 쓰다 보면 이미 이틀간 낙폭이 컸잖아요. 하루는 7.3%가 빠졌고 그 다음 날도 5.2%가 빠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봐도 12%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하락이. 그러니까 12%를 다시 감아야 되는데 12%를 감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게 되고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제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도대체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양봉인지 마지막에 음봉인지가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사실은 지금이 수요일이니까요. 아직 목, 금, 토, 일 4거래일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달러 차트로만 보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합하면 4.5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 내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이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가면서 이 가격의 흐름에 호흡을 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거래를 성공한 건지 아니면 실패한 건지 잘못된 거래면 이게 좋은 형태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돈을 잃더라도 적게 잃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돈을 벌 때도 현명하게 벌 수 있고. 근데 충동적이고 약간 이렇게 즉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준비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한 흐름에 휘말려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뭐 아무런 대응 방법이나 그리고 이해도도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노출되는 거죠. 저는 이걸 들고 있잖아요. 이오스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오스를 들고 있는 이유는 월봉이 지지 아래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669예요. 그쵸? 월봉상 지지의 위치는 어쨌든 8669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감기 시작하면 8669원 위로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거죠. 제 가격이 8,055원이잖아요. 8,055원. 그러니까 제 가격은 지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월봉상 지지 아래에 있고, 자, 8,055원은 잘 보세요. 주봉에 있는 TO 지지의 값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가격은 월봉, 주봉으로 봤을 땐 지지선 아래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까지는 일단 감아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일단은 버텨보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버텼는데 밑으로 쳐박아서 끝나면 다음에 반등을 오면 털겠죠. 그때는 예, 이렇게 연봉으로 딱 고꾸라진 상태에서 다시 감아 올리면 그때는 제 본전이 왔을 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매수가를 더 낮춰야 되니까. 예, 지금은 주봉의 지지값과 월봉의 지지값이 제 매수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반대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주봉의 지지값은 제 매수가보다 높지 않을 거예요.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제 매수가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예, 다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저항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7,890원 정도 되고 수급선의 위치는 8,028원이에요. 그러니까 8,028원까지는 내리더라도 저기까지는 올랐다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8,055원이 주봉과 월봉의 지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지지를 누르려면 저항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예, 지지가 수급선 상단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지를 무시하고 수급선 상단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저항이 수급선 하단보다 낮을 경우에는 저항을 무시하고 예, 수급선 하단선을 저항의 기준선으로 보는 거니까 예, 오늘 대충 8,028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석이에요. 근데 오늘 고가는 8,055원이고 제 원가가 8,055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도망가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한번 들고 가 볼게요.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고 가 보면서 일단 한번 같이 고생해 보죠 뭐. 근데 물 타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서 예,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이 상당히 고점인 거는 예,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서둘러서 뭔가 단가 관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띵글을 켜서 어디 갔나? 아이고, 잠깐만요. 아, 켜졌다. 예, 켜졌습니다. 자, 이제 띵글을 켜볼게요. 됐죠? 오늘 하루 종일 띵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배포판이 아니라 진짜 판매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판매용이에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설치 방법도 다르고. 어디 갔지? 잠깐만요. 됐죠?
왜 중간에 꺼졌지? 이게 초기에 로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차트로 쫙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로딩하는 속도가 필요해요. 예, 이제 다 됐어요. 로딩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판으로 쓰시는 거는 봉이 80개가 뜨고요. 예, 얘는 300개가 떠요. 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해서 쓰실 차트는 300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이시죠? 예, 300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T포인트라 그래서 예, 밑에 하단 투심의 기준점이 되는 예, 그런 값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아이고, 힘들어. 됐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알림까지는 가능하고요. 예, 알림까지는 가능하고 예, 트래킹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트래킹은 적용이 안 돼 있고 알림까지는 적용이 돼 있어요. 나머지 기능들은 예, 다 되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보셔도 지금 30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보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뒤에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는 설정 기능이 없는데 예,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지표들은 설정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볼 거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볼게요. 네이버. 그죠? 네이버. 그다음에 CJ. CJ. 네, CJ.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됐죠? 예. 다 뜨시고 예, 저장하시면 바로 관심 종목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켜시고 프로그 차트로 볼게요. 자, 일단 월봉은 안 좋아요, 그죠? 예, 월봉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아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월봉이 아직 안 좋아. 예, 월봉이 안 좋죠. 게다가 고투저도 다 내려가고 있고요. 뭔가 안 좋아요. 매트릭스를 한번 쭉 열어보면 어, 지금 저항을 2개 정도 더 남았으니까 저항을 쓰는 시점까지 하나, 둘, 그죠? 2개는 저항을 쓰는데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1구간이 나오니까 그죠? 이거 애매해요. 좋기는 내년도 1월 달부터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좋아지려면 양봉 하나 확인하세요. 아직은 예, 뚜렷하게 좋다라고 판단되는 게 없고요.
주봉도 이 상태면 나가린 거죠. 이 상태면 나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 하나를 확인해야죠. 지금 그 양봉이 하나가 안 나왔잖아요. 이 차트의 매력, 그죠? 제가 이 띵글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돈을 벌어준다는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차트는 세상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앞이 보여요. 앞이. 그래서 이거 봐요. 아직 저항이 엄청 강하잖아요. 지지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하나, 둘. 근데 저항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봉의 고점은 넘기 어렵고 전봉의 저점은 깨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래하기가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음 주는 1구간이니까 더더욱 저가를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금요일날 장대 양봉 나와야 돼요. 그죠? 일봉상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와야 이게 올라가고 이게 한 시가 수준까지는 올라가줘야 저항이 위로 올라가면서 지지가 이 저가 위로 확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돼야 다음 주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보다 낮은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월봉도 안 좋고 주봉도 안 좋아요. 다시 월봉으로 가서 과거 기준으로 보고 이제 종목을 CJ로 바꿔보겠습니다. CJ. 자, CJ의 특징은 위아래 다 열렸다는 얘기죠. 위아래가 다 열렸는데 이 종목은 최고가 모드를 만들었는데 완성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모드를 완성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고투가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투가 오르는 것 중에 얘가 짱 먹었거든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이 로직은 뭐랑 똑같냐면 CJ, CGV랑도 똑같아요. 이봉은 전봉의 고점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근데 이제 저항의 위치는 여기 있죠. 11만 700원 정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밑으로는 완전 허당이에요. 허당. 뻥 뚫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저투가 들려 있으니까 전봉의 저가 99,100원을 손절로 해가지고 목표가를 11만 700원까지 보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월봉은 포기하는 거예요. 위 안에 다 뚫려 있으니까. 이제 주봉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주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윗공간, 아랫공간 다 열렸기 때문에 아랫공간을 주봉이 막아주면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더 양봉 나야 돼요. 이걸로는 안 돼.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끼인다고요. 그러면 저항과 지지 사이가 너무 좁잖아요. 이런 거는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핸들링이 안 돼요. 안 돼.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맞추기에는. 왜냐면 월봉은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으니까 이게 아래로 가면 쏟아질 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수수께끼와 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과 주봉을 합해서 보면 아직은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매수할 가치가 있으려면 금요일날 장대로 올라가면 돼요. 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어. 여기서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240분봉 보여드릴게요. 이거 선택하고 140. 자, 이게 뭐랑 똑같은지 보여드릴게요. 이 봉이에요, 이 봉. 이거 엄청 좁죠? 이거. 이게 엄청 좁아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지지 올라오고 저항 내려와가지고 사이가 엄청 좁아져요. 근데 이건 아래로 눌렀잖아요. 그죠? 이걸 위로 쳐올렸으면 이만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래로 찍어 누르니까 예, 이 모양이 된 거죠. 이게 실제로 시가였을 때는 지지와 저항 사이가 굉장히 좁았어요. 이렇게 수렴으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예,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모여요. 쏠리게 돼 있어요. 어제 잠자기 전에 제가 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1시가 되면 위든 아래든 쏠 거다. 그게 위였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고 잤거든요, 사실. 예, 일어나니까 그게 아래여서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TO 저항을 오후 1시가 되면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TO 저항을 다 썼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가 끝났단 말이에요.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봉은. 그러니까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데 예, 그걸 상승 추세를 만들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건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일봉은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 되면 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월봉은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데 주봉이 가운데를 싹 가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파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시 월봉으로 가고 과거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 이게 분석하기가 되게 편해요. 전에 영웅문으로 할 때보다 속도가 몇 배 빠르죠. 예, 왜냐하면 딱 판단이 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툴을.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툴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툴이 만들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만들어줘서 제가 그런 툴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자, 아시아나항공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 거래의 룰. 거래의 룰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할 때 반드시 이건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 수급선 상단을 넘어가면 매수하지 않는다. 그죠? 예, 이게 수급선 상단이에요.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그죠? 이게 수급선 상단이에요. 그럼 여기는 매수 아니야. 여기는 잊어요. 샥 잊으세요. 여기 잊어요. 여기 잊으세요. 그죠?
저 위에서 산 사람 뭐 됐어요? 예, 다 죽었어요. 그쵸?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 상황에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선 상단을 넘어가면 매수 안 하는 게 베스트예요.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여기, 와, 여기 봐요. 여기. 윗꼬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윗꼬리가 더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요. 거래량이 종가보다 높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종가는 이 위로 못 올라탄다는 얘기죠.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 종가는 예, 수급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가는 올라가되 종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투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자, 전봉은 음봉으로 등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가 깨면 골치 아프죠. 저가를 안 깬다는 전제하에 5,632원 정도에서는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봉 미래를 볼까요? 답이 없죠? 이거 보고 답 있으면 천재야. 예, 끼어 있어요.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흐름이네요. 순간적으로 어떤 호재나 악재들이 발생하면 인간의 이성이 아닌 정말 이 공포와 욕망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논리적인 사고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쳐 있으니까 공포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차트를 다 이겨요. 차트를 다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흐름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공포심이 사라지고 그 욕망이 거쳐지는 순간이 오면 아까 같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먹는 장에 온전한 인간이 들어가서 있다가 잘못되면 똑같이 미쳐요.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메리트 없어요. 메리트가 있으려면 역시 급이 올라야 돼요. 충분히 올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다 봤습니다. 이 툴을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똑같이 공개 방송을 할게요. 공개 방송을 해서 다음 주 아마 수요일 안 되겠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코인 띵글 PC 코인 버전은 안 나오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주식 버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 1시간짜리 동영상을 오픈으로 찍고요. 찍은 다음에 이거를 배포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이제는 코인 쪽 사용법을 공개 방송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중에 보면 재밌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보면 차트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장중에 보시면 이게 앞에 봉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분봉으로 보면 앞봉이 보여요. 예. 앞봉이 그려지면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별로 안 땡기는데 그게 이제 익숙한 순간이 오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에 한번 빠지시면 이 툴을 쓰고 싶어지는 이제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게 사실 이 차트의 전부거든요. 이 차트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 포인트만으로도 사용해 보면 짜릿짜릿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기존의 차트는 앞이나 그다음에 과거의 시작점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 띵글은 확실하게 이제 존재 이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피처폰을 쓰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마트폰을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피처폰을 쓰면서 생각한 건 안드로이드나 iOS가 지배하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윈도우 모바일이 지배하는 스마트폰이었지. 근데 지금은 윈도우 모바일 계열의 스마트폰은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윈도우 모바일이 1인자였어요. 적어도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저도 윈도우 모바일 계열의 스마트폰을 막 쓰면서 이런 거지 같은 거를 왜 팔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HTS를 쓰시는데 불편한데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세요. 왜냐하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소 불편하다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따라 할 거예요. 업체들이 이런 걸 따라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출원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출원해서 그걸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뭔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특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라서 일단 선구자의 위치에는 서야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판을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안 써보시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돈 주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꼭 사세요. 돈 주고 사셔야만 됩니다가 이 툴을 개발한 이유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모바일 띵글이지 PC판이 아니기 때문에 PC판은 그냥 부가적으로 만든 거예요. 많이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관심 없어요. 하지만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 모바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PC판을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직 모바일 버전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시라고 PC판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PC판을 구매해서 이용해 보시면 돼요. 주주나 그다음에 띵글을 5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저희가 따로 목록을 정리해서 인증키하고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했던 건 다 인증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인증 키를 입력하고 설치하면 설치가 돼요. 이게 지금 인증키 방식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조만간 내일이 목요일이죠. 예,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 정도 되면 일단 주주분들부터 예, 배포 시작할 거고요. 구매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예, 그분도 그때 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예,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주식 쪽은 분석 올리면서 이제 실제로 띵글을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띵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얼마나 떨어졌나. 오늘 잘 버텨야 되는데. 일단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